전라도에 사는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런데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긴 하지만 당장 벼슬아치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무변은 집안 재산이 좀 있으니 그것으로 힘만 쓰면 초사는 손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해마다 가벼운 비단 옷을 입고 살찐 말을 타고 수레에는 재물을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가서는 귀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권세 있는 집안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럴듯한 벼슬을 한 자리 얻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떠돌이에게 속아 재물만 탕진했을 뿐 말단 벼슬 자리조차 얻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집안 재산을 팔아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그럴 때마다 낭패를 당하자 무변은 벼슬을 단념하고 농사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자 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은 재물만 허비하고 말단 관직조차 얻지 못한 그를 비난하였고 이웃 사람들도 그를 비웃기는 마찬가지였다. 무변은 한편으로는 수치스럽고 또 한편으로 분통이 터졌다. 그래서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수백 괴미의 돈을 마련한 뒤 다시 한양길에 올랐다. 만약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객지 여관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고향으로 돌아오진 않으리라 굳게 맹세하였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 지점에 이르자 날이 저물었는데 여관까지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했다. 검은 구름이 한 조각 일어나더니 잠깐 사이에 다른 구름과 뭉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까지 진동하는지라 무변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멀리 숲을 사이로 집이 한 채 보였다. 무변은 말을 달려 곧바로 그 집으로 들어갔다. 하룻밤 재워달라 청하니 주인이 흔쾌히 허락했다. 무변은 화롯불에 옷을 말리고 짐을 정리했다. 저녁을 먹고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여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무변이 놀라 주인에게 물었다. 이 깊은 밤에 무슨 곡성입니까? 이 소리 말입니까? 몇 년 전 여기서 좀 떨어진 외딴 집으로 어떤 양반이 이사를 왔지요. 그에게는 늙은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아들, 딸이 있었는데 가난하여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부가 갑자기 죽더니 아들도 이어서 죽었습니다. 딸만 남게 되었죠. 친척이 없고 돈도 없는지라 시신들을 아직 염습조차 못한 채 방치해두고 있어요. 이 소리는 그 딸의 통곡 소리입니다. 사연을 들은 무변은 측은한 마음을 억누를 길 없었다. 날이 밝자 무변은 그 집을 찾아갔다. 적막한 가운데 한 여인이 안에서 나왔다. 누구시기에 이 누추한 집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은 몹시 굶주리고 피곤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얼룩진 얼굴이었고 옷은 몸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했다. 그러나 타고난 자질이 수려하여 그윽하고 고상한 자태도 엿보였다. 무변은 돈을 꺼내 노비에게 주면서 포목과 관을 사오게 했다. 노비가 그것들을 사오자 무변은 곧 새 시신을 염습한 뒤 뒷뜰에 잘 묻어주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었다. 친척이 없는 게요. 먼 고을에 사는 친척이 있긴 했지만 여자의 몸으로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어르신의 크나큰 은덕을 입어 부모와 오빠의 시신을 묻게 되었으니 사무친 저의 한을 다 풀었습니다. 다시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죽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소. 내가 당장 가마를 새내어 친척집으로 데려다 드릴 테니 쓸데없는 생각일랑 하지 마시오. 무변은 이렇게 여인을 위로하고 노비를 시켜 가마를 새내오게 했다. 여인을 가마에 앉히고 친척집으로 데려가서 무변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인을 잘 보살펴주라고 부탁하였다. 돈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남은 돈은 겨우 10개미뿐이었다. 무변은 말을 팔아 돈을 더 만들어 한양으로 올라갔다. 여관에 머물면서 옛날에 친하게 지낸 사람들을 찾아다녀봤지만 모두들 무변의 꾀죄죄한 모습을 보고는 본체만 차였다. 그에게 벼슬을 주선해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무변은 마지막으로 병조판서를 만나 뵙고 자기 사정을 하소연이라도 해보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병조판서를 만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한 해를 어영부영 보내고 다음에도 허무하게 보내는 사이에 5, 6년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노자는 이미 다 써버렸다. 여러 해 동안 머문 인정으로 밥은 여관에서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의복까지 빌려 입을 순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면목이 없고 돌아갈 노자를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누각에 올랐는데 사다리를 치워버린 격이라 할까. 무변은 계속 병조판서를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병조판서 댁에서는 명함조차 받아주지 않으니 병조판서를 만날 길도 막혀버린 것 같았다. 병조판서에게는 8순이 넘은 아버지 동지공이 계셨다. 나이는 많았지만 기력이 왕성하여 사랑방에서 기거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병조판서를 직접 만날 가망이 없자 무변은 동지공이라도 만나보려고 했지만 문지기들이 엄하게 지키고 있어 쉽지 않았다. 온종일 맴돌아도 안으로 들어갈 틈을 찾을 수 없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대문 주위가 조용해졌다. 때마침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 틈에 무변은 번개같이 뛰어들어가 빈 행랑 안에 숨었다. 그러나 동지공이 거처하는 사랑방은 더욱 깊어서 어디가 어딘지 정확하게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리저리 살펴보니 새로 지은 담장이 있었는데 그리 높지 않았다. 몸을 날려 담장을 넘어 들어가니 그 안이 사랑방이었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조금 뒤 방문이 열리며 인기척이 났다. 때는 삼경, 달빛이 뜰을 반쯤 비추고 있었다. 무변은 뜰의 어두운 쪽에 몸을 감추고 지켜보았다. 얼굴이 밝고 머리털이 새하얗게 샌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와 이리저리 서성댔다. 노인이 동지공이라고 확신한 무변은 눈 깜짝할 사이에 뛰쳐나와 그 앞에 엎드렸다. 노인은 엉겁결에 당한 일이라 깜짝 놀랐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여기까지 들어온 게냐? 귀신이냐 좀도둑이냐? 무변은 못 들은 체 하며 말했다. 소인은 전라도 모읍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제발 저의 사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과거에 급제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벼슬을 얻지 못해 한양과 시골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집안 재산만 모두 탕진했답니다. 이제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보살피는 일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부모 슬하를 떠나온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노잣돈조차 한 푼 남아있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객지 여관에서 얻어먹고 지내는 고초를 이루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댁 대감께서 병조판서가 되신 뒤로는 법도를 공명정대하게 넓혀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인도 병조판서 대감을 뵙고 저의 사정을 하소연하려 했지만 대문을 워낙 엄하게 지키고 있어 제 이름이 적힌 명함조차 전해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끼고 대문 앞을 이리저리 방황한 것이 이미 여러 날 되었답니다. 제 사정이 너무나 절박하여 오늘 감히 이렇게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 죄 만번 죽어 마땅하겠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처분만 기다리겠사옵니다. 그러자 동지공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그래. 자네가 내 아들을 만나고자 했구먼. 밤이 이미 깊었으니 다시 나갈 수 없을 것이네.
일단 나를 따라 들어오게나. 동지공이 방으로 들어가자 무변도 따라 들어갔다. 동지공은 오래전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해 혼자 밤을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날도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홀로 앉아 심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무변이 찾아주었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다. 동지공은 무변의 내력과 문벌에 대해 물어보는 등 한바탕 이야기를 끝낸 뒤 술과 안주를 대접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자 무변은 작별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고자 하였다. 종종 와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한번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워낙 어려워서 제 성의를 다 보여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왜 꼭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곳은 아주 구석진 곳이라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네. 저기에 작은 방이 하나 있으니 마음 놓고 계속 머무르게나. 동지공의 말을 듣고 무변은 무척 반가웠지만 짐짓 불안하고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곧 떠날 듯한 몸짓을 보였다. 그러지 말게나.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있어주게. 동지공은 애가 탄 듯 무변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무변은 못 이기는 척 눌러 앉았다. 그 뒤로 무변은 그곳에서 자고 먹으면서 동지공과 장기를 두기도 하고 바둑을 두기도 하다가 병조판서가 동지공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올 때면 숨어 있었다. 밤이고 낮이고 동지공을 모시고 앉아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하루는 동지공이 이런 부탁을 했다. 자네는 한양과 시골을 여러 번 오가며 여행했으니 겪은 일이 참 많을 테지. 오가며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려주게나. 무변은 과거에 급제한 뒤 벼슬을 구하려고 논밭을 판 일,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에 겪은 일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특히 세구의 시신을 매장해주고 여인을 보살펴준 사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한양으로 올라온 뒤로도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때 일이 가끔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지공도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동지공은 이야기를 듣다가 요모조모 따지기도 하고 대목대목 확인하기도 했다. 그 무렵부터 아침 저녁의 음식이 훨씬 더 좋아졌다. 어느 날 병조판서가 왔다. 동지공은 무변을 나오라고 하여 아들 병조판서를 만나게 해주었다. 병조판서도 시신을 매장해준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나서 말했다. 내가 요즘 몸이 좀 불편하여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네. 그래서 많은 무변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했을 뿐 그들이 간직한 뜻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아 불안하게 만들고 말았네. 그대는 비록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오래된 벗처럼 친숙한 얼굴이군. 이제부터 편하게 서로 만나도록 하세. 무변은 황송하여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사양했지만 병조판서는 한사코 편하게 지내자고 했다. 며칠 뒤 동지공이 무변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게. 동지공은 마당을 지나 계단을 오른 뒤 복도를 따라 몇 차례 돌아서 어느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무변도 들어와 앉게 했다. 영문을 모르는 무변은 무척 당황스러웠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종이 문을 열고 말했다. 마님께서 오십니다. 무변은 깜짝 놀랐다. 급하게 몸을 일으켜 머뭇머뭇하다가 물러나려 하자 동지공이 말했다. 놀랄 것도 없네. 편하게 앉아있기만 하게. 무변은 이상하고 당황스러워서 당장 도망쳐 어딘가에 숨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손을 포개어 잡고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구부리고 꿇어앉았다. 곧 화장을 화사하게 한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무변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무변은 더욱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재빨리 일어나 담례에 절을 올렸다. 그래도 감히 머리를 들고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부인이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소녀를 모르시겠습니까? 옛날 시골 소녀를 구해주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어르신의 하이 같은 은덕을 입어 부모와 오빠의 시신을 묻어드릴 수 있었고, 저 또한 어르신의 배려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 언제나 마음속에 꼭꼭 새겨두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나이가 어리고 겨를이 없던 중이라 어르신의 거처와 존함을 알아두지 못했지요.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거처와 존함을 모르니 보답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인지 하느님이 도와주셨는지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저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으니 전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로소 무변은 그 부인이 자기가 구해준 여인인 것을 알았다. 그 옛날 무변은 여인을 친척에게 맡기고 떠났다. 여인은 그 뒤 부인을 잃고 혼자 살던 병조판서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것이다. 여인은 시집 온 뒤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안 사람들에게 그 일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무변의 고향이나 이름조차 알지 못하여 은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동지공과 병조판서는 여인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젊은이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 감탄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우연히도 무변의 이야기를 들으니 여인이 해준 이야기와 똑같았다. 여인에게도 이야기를 전하니 여인은 그게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동지공이 여인을 나오게 하여 은인에게 절을 올리고 늦었지만 은혜를 갚도록 한 것이었다. 그 뒤로 무변에게 주는 음식과 의복이 더 풍성해졌다. 여인은 담장 건너에 집을 마련하여 무변에게 주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와 살도록 하였다. 가재 도구와 노비들도 다 갖추어 주었다. 마침내 병조판서는 무변을 위하여 선정관 벼슬을 추천해 주었다. 또 높은 벼슬아치들을 만날 때마다 무변이 은혜를 베푼 이야기를 해주니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무변을 위하여 벼슬을 추천하니 무변은 차차 승진하여 아장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